이 병 안에는 단순히 육즙이 풍부한 소고기 한 끼 분량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당장 전기가 끊기고 식료품점 선반이 완전히 비어버릴 수도 있는 미래를 위한 당신의 개인적인 보험 증권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잊혀진 보존 기술을 시연해 보이려 합니다. 이 특별한 방법은 냉장 시설이나 전기 없이도 주방 찬장에서 고기를 최대 2년 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을 위해 저는 3파운드의 뼈가 붙은 소갈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부위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생존 상황에서 안심과 같이 비싸고 지방이 적은 부위는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특히 지방과 뼈가 필요합니다. 길고 느린 조리 과정 동안 뼈와 골수, 그리고 결합 조직은 강력한 젤라틴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젤라틴이 바로 시간이 지나도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필요한 천연 장벽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먼저 드라이 러브 시즈닝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당한 양의 파프리카 가루와 흑후추, 그리고 넉넉한 2큰술의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용도에서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존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향신료들을 고기 섬유질 속으로 강하게 문지르는 것으로 공정을 시작합니다. 향신료를 단순히 위에 뿌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힘을 주어 문질러 넣어야 합니다. 소금이 고기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과도한 수분을 끌어내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면 세상의 모든 일이 그저 잘 풀릴 것이라는 환상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위기에 대비해 비축을 하며 진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가만히 앉아 문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댓글창에 솔직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고 누가 그저 막연한 희망만을 품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당신의 깃발을 보여주시고 이미 준비를 마친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밝혀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 증조부님들이 대공황 시대에 사용했던 기발한 비결을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고기 조각들을 각각 별도의 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습니다. 그 소중한 풍미를 조금이라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마에 남은 마지막 향신료 가루까지 긁어모아 봉지 안에 직접 넣으십시오. 1930년대 사람들은 값비싼 현대식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는 향신료가 평소보다 3배 더 빠르고 훨씬 깊게 고기에 침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오래 보존하고 훌륭한 맛을 내기 위해 지혜를 짜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전기 없이 어떻게 진공 밀봉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재료를 봉지에 넣은 후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담긴 그릇에 봉지를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물의 자연스러운 압력이 즉각적으로 봉지 안의 모든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완벽한 진공 밀봉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차가운 물의 온도는 고기의 기공을 닫아주어 천연 육즙을 내부로 효과적으로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봉지를 단단히 묶고 냉장고에서 2시간 동안 휴지시킵니다. 고기가 쉬는 동안 쌀 반 컵을 준비하여 얼음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 단계는 레시피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쌀알에서 전분 가루를 하나도 남김없이 씻어내야 합니다. 쌀에 전분이 남아있으면 결국 병 안에서 걸쭉하고 끈적한 풀처럼 변해 통조림 공정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이제 2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기의 색깔이 깊고 풍부한 붉은색으로 완전히 변한 것을 확인하십시오.
고기에서 나온 천연 육즙이 소금, 파프리카와 섞여 걸쭉한 천연 마리네이드를 형성했습니다. 소금은 이미 경화 작업을 시작하여 과도한 수분을 끌어내고 고기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섬유질이 안팎으로 완벽하게 절여졌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을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합니다. 버터 한 덩어리를 큼직하게 넣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버터의 지방은 필요한 칼로리를 더해주고 완성된 제품의 전체적인 유통기한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기를 각 면당 정확히 1분 30초씩 굽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목표는 고기를 완전히 익히는 것이 아니라 겉면을 밀봉하는 것입니다. 이 시어링 과정은 각 조각 안에 모든 육즙을 가두는 막을 형성합니다. 또한 향을 내기 위해 통마늘과 통후추를 함께 넣습니다. 요란하고 뚜렷한 치익 소리가 들려야 하며 즉시 아름다운 짙은 갈색이 형성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재료 위에 물을 붓고 정확히 15분 동안 끓입니다. 이 짧은 끓이기 과정은 병 안에서 고기를 보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풍부하고 맛있는 육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우리는 병을 소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병을 화씨 250도, 섭씨 약 150도에 오븐에 15분 동안 넣어둡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박테리아라도 당신의 생존 비축물을 독이 든 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15분이 지났습니다. 이 장엄한 고기 조각을 보십시오. 파프리카의 첨가와 빠른 시어링 과정 덕분에 깊고 풍부한 갈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주방을 가득 채운 향기는 그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고기를 병에 담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재료의 올바른 배치가 시작됩니다. 병의 맨 바닥에 마늘과 후추를 넣습니다. 다음으로 씻어둔 쌀을 두어 숟가락 넣습니다. 왜 쌀이 반드시 바닥에 있어야 할까요? 그 위에 고기를 직접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븐에 있는 동안 소고기 지방과 육즙이 녹아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쌀은 스펀지 역할을 하여 이 맛있는 고기, 추출물을 모두 흡수할 것입니다. 만약 쌀을 위에 두었다면 쌀은 그저 말라버리고 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프라이팬에 남은 육수를 모두 붓습니다. 이 육수는 본질적으로 액체금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녹은 지방, 향신료, 그리고 뼈에서 나온 콜라겐이 들어있으며 이것은 식으면서 풍부한 젤리로 변할 것입니다. 이 젤리는 자연적으로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잊혀진 비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식량 무기고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저의 저서 생존 주방 1903 Survival Kitchen 1943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는 냉장고가 필요 없고 유통기한이 없는 100가지 이상의 레시피가 담겨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본을 확보하여 진정으로 대비하십시오. 이제 병을 호일로 덮고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습니다. 왜 지금 당장 금속 뚜껑을 돌려 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표준 뚜껑에는 고무 패킹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오븐에 4시간 동안 넣어둔다면 그 고무는 녹고 변형되어 병이 폭발하거나 밀폐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호일은 나중에 버리면 됩니다. 준비된 병들을 화씨 285도, 섭씨 약 135도에 오븐에 넣고 정확히 4시간 동안 둡니다. 끓는 동안 육즙이 약간 셀 수 있으므로 병 아래에 유황지나 호일을 깔아두십시오. 이 느린 가열 과정은 모든 미생물을 죽이고 뼈를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제가 언젠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르는 레시피를 계속 촬영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신호입니다. 이제 4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븐에서 병을 꺼냅니다. 내부의 즙이 여전히 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일을 제거하여 버립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가 옵니다. 종이 타월에 화이트 식초를 묻혀 병의 입구 테두리를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식초는 유리에 튀었을지도 모르는 미세한 지방 입자들을 즉각적으로 분해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밀봉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새 뚜껑을 단단히 조여 닫습니다. 이제 병을 식탁 위에 두고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병 내부에 강력한 진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금속 뚜껑을 안쪽으로 단단히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30년대의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모든 과정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다면 이 병들을 어둡고 서늘한 지하실이나 찬장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최대 2년 동안 당신을 위해 준비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보기 위해 2년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을 열자마자 향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용물을 그릇에 쏟아봅니다. 이 질감을 보십시오. 바닥에 있던 쌀은 소고기, 육수를 완전히 머금은 완벽한 사이드 메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그저 보기만 해도 결대로 부서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음식이 아닙니다. 어두운 찬장에서 꺼낸 진정한 레스토랑 수준의 별미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식료품 가격이 어떻게 될지, 혹은 이 음식들이 선반에 아예 남아있을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가정은 최소한 몇 개의 이런 병들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당신의 보험 증권입니다. 이번 주말에 이 레시피를 만들어 비축해 두십시오. 이 잊혀진 생존의 역사가 당신의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재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시간이 묻어버리려 했던 중요한 비밀과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준비된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을 위한 다음 숨겨진 지식도 곧 공개될 것입니다.